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려라.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긴급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해온 경실련은요. 대통령의 이번 대책과 지시도 역시 틀렸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요. 이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 남은경 국장님한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이번 대책 그 지시 방향 여기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는 이제 신규 공급은,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전혀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고, 네. 여보세요? 네, 국장님, 전화가 지금 잠시 끊긴 것 같은데요. 예,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 결정권자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내놓은 어떤 정책의 어떤 공정성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의견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5945번님, 서민이 아닌데 어떻게 서민을 이해하고 서민을 돕는 일꾼이 된다는 것인지요. 피후보자들 1주택자인 경우에만 경선 자격을 주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연결됐습니까? 국장이 나와 계시죠? 네네네.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어, 재난 문자가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정부 대책 구체적으로 뭐 지금 나온 건 아닙니다.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 네네. 좀 해주시죠. 네. 네, 일단 뭐, 그, 종부세를 조금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려라. 여태까지 계속 나왔던 대책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 여전히 음, 또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네. 내놓지 않고 또다시 이제 과거의 정책들로 면피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책도 아니고 또 실효성 있는 대책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좀 구분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뭐 상위 1%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이 뭐 종부세는 적용 범위가 좁다라는 지적은 늘 있었습니다만 이 네. 종부세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보유세, 즉 재산세를 더 높여야 된다. 이런 방향이신가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 건 보유세를 모두 다 상향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시세의 70%에 육박하게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근데 네네. 문제는 법인들 음, 그리고 고가의 단독주택자, 그 상가와 오피스 건물 이런 특정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에는 실거래 가격의 한 40% 수준의 세금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네. 그나마도 또 과세나 면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혜를 받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세제를 정상화하라는 취지인 거지.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채를 갖고 있는 일반 음. 시민들의 부동산 세금을 높여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까 어디 말씀하셨죠? 이 고가 단독주택 말씀하셨고, 법인이 네네. 소유하고 있는 주택 말씀하셨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상가와 오피스텔도 상가 오피스텔. 시세의 네. 40%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의 경우는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아파트 음. 보유자들만 거의 이제 시세에 근접한 세금을 네. 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가의 단독주택이나 말씀하신 뭐 상가 오피스텔, 법인 소유 주택들, 이런 주택들이 실제 얼마나 많은지 퍼센테이지로 좀 확인이 가능할까요? 뭐 분량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가격의 경우는 주택보다 용적률이 높고 또 밀도가 높고 또 접근성이나 중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높고 그러니까 네네. 저희는 이제 불공정한 그 과세 기준을 그리고 음.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불로소득을 차단하라는 것이지 네. 무조건 세금을 높여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세금을 거둬야 된다.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 이런 지적을 기본적으로 해주신 것 저, 같고요. 네. 네, 정상적으로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 입장입니다. 음. 그리고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거는 왜 틀렸다는 건가요? 얼핏 들으면
집을 사려고 해도 시장에 매물이 없으니까 자꾸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공급을 늘리는 게 맞는 방향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음. 계시거든요. 경실련에서는 어느 부분을 문제 제기하시는 겁니까? 네. 정부가 그간 계속 그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가격 안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신도시 그리고 강남의 뭐 재건축, 강북의 재개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네. 신규 주택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여태까지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실제로 신규 공급된 주택들이 무주택자한테 가기보다는 다주택자들한테 더 축적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공급된 신규 주택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 부동산 불로소득만 더 키우는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아니라 현재 있는 주택들을 다주택자들이 내놓고 그것을 이제 골고루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이제 네, 저희들 음. 주장인 거죠. 그 지금 공급을 그래도 새로 하지 않으면 새로 지은 주택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새로 지어도 그것을 또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신규 주택이 신도시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기존 주택을 개량해서 쓸 수도 있고 재생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신규 주택은 고가의 분양 아파트를 음. 계속 공급하는 것이고 근데 그 고분양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은 네, 투기꾼, 건설사들 뭐 네. 이런 분들의 부를 축적시킬 뿐이지 일반 대다수의 무주택 서민들은 사실상 이 고가 아파트에 접근하기도 쉬운 네.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 경실련이 최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시 의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해서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읽은 내용이었는데요. 실제 조사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청와대 그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1급 이상의 공직자들은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청와대 그 공직자 중에 62명이 이제 공개 대상자인데 저희가 2주택 이상이 20명, 60명 중에 한 20명 정도 됐고 네. 또 상위 9명의 그 문재인 정부 3년간 그 부동산을 통한 그 시세 차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네. 한 10억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저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음. 21대 국회의원의 경우는 88명이 한 30% 정도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였고 또 네.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 의원의 경우는 한 34명, 네. 31%가 다주택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놀라웠는데 저희도 네. 상위 5명의 경우는 네. 평균 16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분들은 공직자라기보다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상당히 저희도 이제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음. 저는 뭐 꽤 오래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기사였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한 언론에서 그 당시 국토부와 기재부 혹은 국세청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직간접적으로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어디에 얼마나 갖고 있나 그때도 과반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런 기사를 벌써 한 몇 년 전에 봤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맥락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당국자들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전혀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공직자들이 과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 자기의 재산 가치를 음.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청와대에서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참모들에게 빨리 집을 처분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작년에 이제 그 노영민 실장이 발표하고 난 이후에 즉각 네. 시행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현재까지도 지금 그 답변을 주지 않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청와대 앞에 가서 이제 그 자료를 공개하라. 그리고 즉각 처분하라. 그리고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는 교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부동산이 불안정해서 국민께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죄송해서는 안 되죠. 말뿐인 이 네. 사과로는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잠재우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정부 여당이 먼저 내야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만약 이번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 내지 않고 또 면피성, 뭐 핀셋 이런 규제나 정책들을 들고 나온다면 정말 네, 이 정부에 대한 불신 또 여당에 대한 불신이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당장 국회에서 뭔가 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네네. 네, 어떤 게 가장 급한 걸로 보이십니까? 저희는 보유세 부분도 있고 지금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게 그 실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실거래가로 신고가 되지 않고 그 공시지가가 이제 실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도록 낮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세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그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을 바꿔서 시세에 맞춰서 공시지가 결정되도록 하고 또 그에 부합하는 이제 여러 가지 세제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각종 추진되고 있는 개발 사업들이 전면 중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고분양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민간 개발 사업들도 저희가 중단하고 진짜 실제 서민들을 위한 그 거주의 안정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임대주택 중심의 정책들을 정부가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실련의 남은경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